2호선 지하철 문이 닫히는 소리는 한지우에게 세상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끽,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왼쪽 팔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어버렸다. 짧은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출근길 인파로 가득 찬 열차 안 사람들의 놀란 눈빛과 당황한 웅성거림이 슬로우 모션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열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으스러질 듯한 고통과 함께 지우의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지우는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운 공간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칠흑 같던 어둠 저편에서 아련한 빗줄기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온 세상을 감싸 안았다. 빛은 따스했고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다. 주변을 둘러보자 그곳은 현실의 풍경이 아니었다. 끝없이 펼쳐진 먹빛 밤하늘에는 수많은 한지 등불들이 마치 살아있는 별들처럼 은은하게 빛나며 유영하고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듯 등불들의 빛깔과 크기는 제각각이었다. 그중 가장 밝고 따뜻한 빛을 내는 등불 하나가 스르르 지우에게 다가왔다. 등불 안에서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다, 아가야. 너무 애쓰지 마라. 네 안의 빛을 따라가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실크처럼 지우의 상처 입은 영혼을 감쌌다. 지우는 거대한 은행나무 아래 놓인 맑은 연못을 내려다보았다. 연못 수면 위로 그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발버둥쳤던 학창시절, 적성에도 맞지 않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의 3년, 의미 없는 보고서와 끝없는 야근에 시들어갔던 젊음. 단 한 번도 스스로 빛나본 적 없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았던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연못은 그 모든 과거를 그저 비출 뿐 판단하거나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연못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가능성의 빗줄기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강렬한 색채와 자유로운 형상들이었다. 지우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빛으로 변하는 듯한 황홀경에 휩싸였다.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평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경이로운 축복인지. 지우씨! 한지우씨! 정신 차려요. 누군가 절박하게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지우는 번쩍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희미한 형광등 불빛, 여러 사람의 다급한 발소리. 지옥 같던 지하철 플랫폼이 아니라 병원 응급실이었다. 왼쪽 팔과 다리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파편처럼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빛의 세계였다. 너무나도 생생해서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던 그곳. 지우야, 괜찮아? 나 보여? 눈앞에는 눈물 범벅이 된 친구 서연의 얼굴이 있었다. 지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의사 선생님이 정말 위험했다고. 지우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빛의 세계를 떠올렸다. 그곳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 내 안의 빛을 따라가렴. 그 빛은 대체 무엇일까? 수술과 입원, 길고 지루한 재활치료가 이어졌다. 지우는 왼쪽 팔과 다리에 철심을 받고 깁스를 한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밤마다 사고 당시의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임사체험의 잔상이 현실과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서연은 매일같이 병문안을와 지우를 살뜰히 챙겼지만 가끔 멍하니 허공을 보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리는 지우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지우야, 너 요즘 좀 이상해. 무슨 힘든 일 있었어? 아니면 혹시 사고 때문에? 지우는 차마 임사체험에 대해 털어놓을 수 없었다. 누가 믿어줄까? 그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헛것이라 치부할 것이 뻔했다. 고립감은 깊어만 갔다. 퇴원 후 지우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더 이상 그 무의미한 경쟁 속에 자신을 밀어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뭘 해야 할지는 막막했다. 후유증으로 인해 왼쪽 팔은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했고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었다. 그러던 중 서연의 지인 소개로 서울 근교의 한적한 한옥마을에 있는 청명한의원의 강태준 원장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한의사가 아니라 명상 지도자이기도 했다.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우 씨, 몸의 상처만큼 마음의 상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강 원장은 첫 만남에서부터 지우의 이야기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의 따뜻하고 깊은 눈빛 앞에서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임사 체험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혹시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강 원장은 의외로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드물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지우 씨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은 것일지도 모르죠. 잊으려 애쓰기보다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는 지우에게 침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명상을 권했다. 강 원장의 한의원은 고즈넉한 한옥마당을 품고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와 마당 한쪽에 심어진 오래된 소나무는 지친 지우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강 원장의 서재에는 유독 오래된 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빛바랜 미나 화집 하나가 지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까치와 호랑이, 연꽃과 모란, 해와 달과 구름, 투박하지만 자유롭고 해악 넘치는 그림들 속에서 지우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 어릴 적 미술 시간에는 늘 꼴찌를 면치 못했고 그림에는 전혀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이다. 그날 밤 지우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밤하늘을 수놓던 한지 등불들이 꿈속에 나타나 제각기 다른 빛깔의 미나 문양으로 변해 춤을 추었다. 연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날아오르고 구름이 흐르고 빛의 파동이 온 세상을 물들였다. 잠에서 깨어난 지우는 홀린 듯 스케치북을 펼쳤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다.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섬세한 선들이 그어지고 화려하지만 조화로운 색들이 채워졌다. 몇 시간을 몰입했을까? 날이 밝아올 무렵 스케치북에는 꿈에서 본 듯한 강렬하고 아름다운 미나풍의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다. 까치가 소나무 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그 아래에는 익살스러운 표정의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배경으로는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빛의 소용돌이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지우는 사고 후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와 몰입감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빌려 그림을 그리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었다. 그 후로 지우는 매일같이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다. 스케치북은 금세 채워졌고 강 원장은 지우에게 작은 화선지와 한국화 물감을 선물했다. 지우의 그림은 전통 민화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어딘가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느낌을 풍겼다. 특히 빛의 표현이 남달랐다. 그녀의 그림 속 빛은 단순히 밝음을 넘어 생명력과 치유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지우 씨 그림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입니다. 강 원장은 지우의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서연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지우의 그림 세계에 점차 빠져들었다. 솔직히 네가 갑자기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걱정 많이 했어. 근데 내 그림 진짜 뭔가 있어.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지우는 자신의 그림에 만족하지 않았다.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빛의 움직임, 그 생생한 에너지를 평면적인 그림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미디어 아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빛과 영상, 소리가 결합된 새로운 예술 형식은 지우에게 강렬한 영감을 주었다. 내 그림에 빛과 움직임을 더할 수 있다면 지우는 용기를 내어 한 대학에서 주최하는 미디어 아트 워크숍에 등록했다. 워크숍을 이끄는 사람은 미디어 아트 학계의 권위자인 최진혁 교수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비판적인 말투로 유명했다. 워크숍 첫날,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미나 스케치 몇 점과 간단한 미디어 아트 구상을 발표했다. 발표가 끝나자 최 교수는 싸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한지우 씨라고 했나? 미안하지만 이건 예술이라고 보기 어렵군. 이론적 깊이도 없고 그저 개인적인 감상에 기댄 아마추어의 장난처럼 보여. 특히 이런 식의 영감 타령은 글쎄 현대미술에서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최 교수의 혹평은 비수처럼 지우의 가슴에 꽂혔다. 워크숍에 참여했던 다른 학생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걸까? 잠시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내 마음속에서 어떤 오기가 솟아올랐다. 아니,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내가 본 것을, 내가 느낀 것을 반드시 표현해낼 거야.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워크숍은 지우에게 시련의 연속이었다.
최 교수는 사사건건 지우의 아이디어를 비판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지우는 밤낮으로 컴퓨터와 씨름하며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을 익혔고 자신의 미나 그림에 디지털 효과를 입히는 실험을 계속했다. 서연은 그런 지우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묵묵히 응원해 주었다. 교수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 작품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나는 내가 뭘 하든 믿어. 몇 달 후 지우는 마침내 자신의 첫 미디어 아트 작품을 완성했다. 빛의 정원, 연소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다. 어두운 공간, 바닥에 투사된 검은 연못 위로 한 줄기 빛이 떨어지자 수묵으로 그린 듯한 연꽃 봉오리가 서서히 피어나는 영상이었다. 연꽃이 만개하자 그 안에서 수많은 빛의 입자들이 쏟아져 나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춤을 추었다. 배경으로는 지우가 임사체험에서 들었던 듯한 몽환적인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다. 그것은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생명과 창조의 경이로움,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평화와 사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작품을 개인 SNS와 몇몇 작은 온라인 예술 커뮤니티에 올렸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은 뜨거웠다. 이 작품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빛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아요.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심지어 한 작은 갤러리의 큐레이터로부터 개인전 제안까지 받게 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경험과 고통이 담긴 작품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니.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내 안의 빛을 따라가렴이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개인전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작품 수를 늘려야 했고 갤러리 공간에 맞게 작품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다. 지우는 거의 매일 작업실에서 밤을 새웠다. 부족한 수면과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씩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강 원장의 조언과 서연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오른손 손목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유독 가렵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다. 어릴 적 뜨거운 주전자에 대었던 기억, 그저 보기 흉한 상처라고만 생각했던 그 흉터가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빛을 빚어내는 자신의 손의 일부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드디어 첫 개인전 빛의 정원 오프닝 날.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우의 SNS를 보고 찾아온 젊은이들, 강 원장과 서연의 지인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미술 애호가들까지. 갤러리 안은 지우가 창조한 빛과 소리, 그리고 민화적 이미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밤하늘을 수놓는 한지등불, 춤추는 빛의 입자들을 보며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때 갤러리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최진혁 교수였다. 그는 예고 없이 전시장을 찾아와 지우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교수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그의 입에서 또다시 어떤 호평이 나올까 긴장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한지우 씨. 네, 교수님. 당신 작품 여전히 기교는 부족하고 이론적 배경도 허술해. 하지만 최 교수는 잠시 말을 끊고 지우의 대표작 연슈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감정의 파동이 느껴졌다. 하지만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뭔가가 있군. 당신이 봤다는 그 빛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진심은 전달되는 것 같소. 그 말을 남기고 최 교수는 휙 돌아서서 갤러리를 나갔다. 완전한 칭찬도 따뜻한 격려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최 교수 나름의 방식대로 건네는 최대한의 인정이라는 것을.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작품이,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과 통했다는 안도감과 벅찬 감동이 온몸을 휘감았다. 임사체험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 내 안의 빛을 따라가렴. 그 빛은 바로 이것이었을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 피워낸 작은 빗줄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가닿아
위로와 희망을 건넬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었음을 깨달았다. 개인전은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우의 작품에 공감했고 언론에서도 그녀의 독특한 작품 세계와 특별한 사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고 후유증을 예술로 승화시킨 젊은 작가, 빛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티스트. 지우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예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전시가 끝난 후에도 지우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작업실은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빛과 색채,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창조의 공간이었다. 때로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한지 등불들을, 때로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바위 틈의 꽃들을, 때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머니의 품 같은 대지의 풍경을 그렸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의 중심에는 언제나 빛이 있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빛,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빛, 그리고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생명의 빛. 그녀의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작은 온라인 갤러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았다. 지우는 몇 차례 해외 전시에 초청받기도 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그녀의 작품이 전하는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 이상 과거에 무기력했던 한지우는 없었다. 사고의 트라우마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열어준 문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오른손 손목의 희미한 화상 흉터는 이제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캔버스 위에서 빛을 빚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조의 손길을 담는 그릇의 소중한 징표처럼 느껴졌다. 강태준 원장과 친구 서연은 여전히 지우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강 원장은 지우가 예술가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깊이 성장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서연은 이제 지우의 가장 열렬한 팬이자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그들은 함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나누었다. 지우는 작업실 근처 한옥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명상과 차를 즐겼고 가끔 서연과 함께 북촌이나 인사동 거리를 거닐며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지우는 자신의 작업실 창가에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마치 그녀의 그림처럼 시시각각 다채로운 빛깔로 물들고 있었다. 문득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밤하늘을 가득 채웠던 한지 등불들이 떠올랐다. 그때 느꼈던 완전한 평화와 조건 없는 사랑. 이제 그녀는 그 빛이 아주 멀리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용기라는 것을. 내 안의 빛을 따라가렴.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지우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예술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전하며 계속될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지우의 시선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오롯이 빛나는 현재, 바로 지금 여기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빛의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다.